그러니까 내가 뭔가 대단한 정보를 알아서 요거를 탁 해줬기 때문에 아이가 뇌가 대단하게 발달할 거야 라고, 근데 그거를 내가 못할까 봐 걱정하기보다는 내가 매일매일 공을 들여서 하고 있는 이것이 전부 다 아이의 뇌를 키우는 거라는 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오늘은 효과적인 양육을 위한 영유아 시기의 뇌발달을 주제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좋은 환경의 설계로 아이들의 뇌 발달을 돕는 스튜디오 B의 김보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스탠퍼드대에서 박사를 마치시고 그런 다음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두 아이를 양육 중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뇌를 공부한 거, 평소 뇌과학에 대한 이런 이론과 지식이 아이한테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세요? 제가 공부한 분야는 신경과학 중에서도 의사결정 신경과학이라고 부르는 분야예요. 뭐 언제나 의사결정을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그렇겠죠. 아이를 키우는 네네, 데에도 더 많죠. 의사결정을 잘 그리고 조금 쉽게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 하나는 되게 분명하고 좋은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뭐 공부해온 것, 연구해온 것 이런 것이 있으니까 네네. 이것은 뇌 발달에 도움이 되겠다, 뭐 이것은 아이에게 하는 것이 좋겠다, 혹은 이렇게까지는 내가 안 해도 큰 문제 없겠다, 지장이 없겠다 네네네. 라는 것을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강조해 주시는 내용 중에 아이의 뇌는 하루의 일과에서 차이가 난다. 하루 일과에 네. 따라 달라진다.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뇌를 생각하실 때 어떤 정해진 방법대로 이렇게 내가 하면 네. 좋은 뇌로 점점, 똑똑한 뇌로 점점 다가갈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색을 많이 하게, 정보 그렇죠. 검색 많이 네네네. 하시게 되고, 그리고 작은 것을 이거냐 A냐 B냐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세요. 사실은 굉장히 작은 것 하나로 뇌가 드라마틱하게 많이 바뀌는 것은 저는 그렇게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뇌 발달은 장기간 동안, 오늘 하루 동안에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들이 수년이 누적이 되면 그것이 굉장히 큰 변화를 결국은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좋은 하루를 보내고 그것이 365일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 그래서 그러면 아이에게 어느 정도는 기본은 갖추어주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출간한 책이 0세부터 5세까지 골든 브레인 육아법인데요. 이 골든 브레인 어떤 의미가 있나요? 똑똑한 네. 뇌 혹은 지능이 높은 뇌 이런 것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음. 이 아이가 타고난 것이 가장 잘 자란 형태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뇌는 무조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누구의 뇌도 똑같다고는 볼 수 없어요. 손을 보면 뭐 손바닥이 있고 4개가 여기 있고 엄지손가락 따로 떨어져 있고 네네. 이런 형태가 갖추어진 것은 사람이라면 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동일하겠지만. 네. 손바닥을 놓고 보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네네. 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 그리는 호두알처럼 생긴 대뇌인데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들 비슷하지만 그 안에가 어떻게 구조가 구성되어 있는가는 결국 사람마다 다 달라요. 태어난 것이 일단 다르고 태어난 이후에 경험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다 다른 것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게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좋은 형태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뇌가 좋은 환경을 만나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형태로 자라나는 것을 네.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제 어. 골든 브레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0에서 5세, 영유아기라고 우리가 부르는 시기에 아이에게 꼭 필요한 네네.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6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했고 네네. 그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서로 간의 균형이 얼마나 잘 잡혀 있는가도 사실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를 준다고 해서 얘가 이거에 대한 반응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가 그 다음 요소에 또 영향을 서로 미칠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수면인데 네네. 잠을 잘 자는 것이 뇌 발달에 중요하다. 그것도 맞고 네. 잠을 잘 자는 것이 이 아이가 얼마나 잘 놀 수 있는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얼마나 잘 뛰어놀았느냐가 그리고 그날 밤의 수면에 다시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 하루의 구성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중에 6가지 요소 중에서 디테일하게 저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기 전에 이 6가지를 한번 훑어주시겠어요? 6가지를 크게 다시 3개로 나눌 수 있어요. 처음 3가지는 말 그대로 누구에게나 필요하다고 네네. 생각하는 거. 네. 그렇게 3가지가 잠과 식사와 운동. 이렇게 3가지가 하루 안에 꼭 있어야 된다. 여기서부터 이제 개인 따라 모습이 모두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놀이, 독서,
디지털 미디어. 네네. 디지털 미디어는 특히 꼭 있어야 돼서 제가 넣었다기보다는 요즘에 고민 많으시죠? 이것들이 워낙에 고민을 많이 낳고 또 음. 디지털 미디어 이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나머지 5가지도 영향을 반대로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3가지를 골라서 넣었어요. 많은 요소 중에서 6가지를 정했다는 부분은 그만큼 중요성도 있겠지만 부모님이 놓치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잡으셨다는 생각도 그런 들거든요. 것도 있죠. 대표적으로는 잠이에요. 잠. 잘 못 자고 일어났을 때 아이가 피곤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 잠을 자야 된다라고는 많이 생각하시지만 이게 뇌의 기능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많이 생각을 못 하세요. 충분히 수면이 된 상태에서 그 뒤에 뭔가를 얹어야지 되는데 물론 어린 애기, 갓난 애기일 때는 굉장히 재우려고 노력을 우리가 많이 하지만 어느 정도 자기가 누워서 잘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이제 다른 것이 더 중요해 보일 때가 가끔 있어요. 책을 네네. 보는 것은 왠지 뇌에 좋을 것 같고 아이가 네. 배우는 것이 많을 것 같고 그러니까 잠을 뒤로 미루고 뭐 공부 같은 것을 더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좋지는 않아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영유아기에도 잠을 놓치는 포인트들이 많은가요? 네, 늦게까지 안 자는 것을 약간 체력이 좋다라고 그냥 생각하시거나 자라 했을 때 얘가 안 자고 더 놀거나 뭐 네네. 더 다른 것을 하거나 그러면은 아이가 괜찮으니까 안 자겠지라고 예, 예. 생각을 하시거나 충분한 수면 시간의 기준이라는 것을 일단은 많이 네네. 모르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몇 시간이 필요한지. 네네. 그래서 우리가 소아과협회나 뭐 수면협회나 이런 데서 제한하는 권장 수면 시간이 연령별로 있는데 예. 한국의 통계를 보면 보통은 낮아요. 아, 그것보다? 네. 서구권 나라랑 비교하면 한국 아이들은 굉장히 적게 자고 또 하나는 늦게 자고. 아이가 그렇게 늦게 잔다. 그럼 어디부터 살펴보면 좋을까요? 뭐부터 바로잡으면 좋을까요? 사실은 24시간이 전부 다 아이의 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부 다 봐야 돼요. 이 네. 아이가 늦게 자고 혹은 잘 안 자는 이유가 어디에서 오는가를 보면 네. 보통은 하루 일과가 전부 다 뒤로 밀려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늦게 자고 그러니까 늦게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늦게 잤으니까 늦게 일어나죠. 그렇죠. 저녁 8시에 자서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아이와 뭐 밤 11시에 자서 뭐 3시간 뒤에 10시죠. 아침 10시에 일어나는 아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들이 깨어있는 동안 누릴 수 있는 생활의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아이는 언제든지 나가서 뛰어놀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데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아이는 이미 내가 아직도 자려면 4-5시간이 남았는데 이미 해가 져버리죠. 그러면 이 문제점이 발견되면 일단 일찍부터 재워야 되나요? 일찍 재우는 것은 네. 피곤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추천드려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늦게 자거나 아니면 수면 패턴이 들쑥날쑥하거나 그러니까 그것도 좋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좀 아침 일찍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시키는 것부터 네. 먼저 아, 권해드려요. 들쑥날쑥한 경우에는 고정시키고 네. 늦게 자는 경우에는 일찍 일어나고. 자, 내가 아이한테 지금부터 자라 이렇게 말한다고 아이가 잘 수 있는 것이 절대 안 그럴 아니라 것 같아요, 요즘처럼. 일어나서 충분한 시간이 지났고 그 안에 충분히 내가 몸의 에너지를 다 써서 아이가 피곤하고 그리고 기분이 좋고 이런 네. 여러 가지들이 충족됐을 때 기분 좋게 아이가 잠에 드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어렸을 때는 아무래도 필요하죠. 부모님들이 잠의 중요성을 놓치는 포인트일 네. 것 같아요. 네. 한두 가지 더 있을까요?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운동이에요. 운동. 운동은 우선순위에서 저 아래로 떨어지기 쉬운 네네. 부분이어서 굉장히 항상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되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네. 특히 영유아기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 그러니까 실내 공간,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이 있는 것, 그리고 특히 앉혀두는 것. 수면 같은 경우에는 잠은 적정 수면 시간이라고 정해져 있는 어느 정도 인식의 틀이 기본적인 세팅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운동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를 해야지 그러면 이 0에서부터 5세에 맞는 걸까요? 1세, 2세 정도까지는 그냥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최대한 움직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앉혀둘 때가 있잖아요. 자동차를 탈 때라든가 뭐 밥 먹을 때라든가 그러니까 그것을 제외하면 이 아이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되도록이면. 네, 되도록이면 그냥 계속 움직이게 놔두어라라는 것이고 한 3세에서 5세 정도는 신체 활동이 3시간을 보통 기준으로 잡아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시하는 것은 미취학 연령 기준 3시간인데 3시간을 채우는 경우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하루 일상 24시간 중에서인가요? 어린이집, 대부분 어린이집 다니니까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방과 후에 엄마,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 속에서인가요? 24시간 중에 3시간인데 그러면 우리 기관에서 얼마만큼 활동 시간을 주는지를 그럼 내가 모르죠. 한번 봐야지 알겠죠. 그거는. 네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오후 시간에 아이를 하원시켜서 있는 시간이 있다면 무조건 1시간 이상 추천을 드려요. 매일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사실 매일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뭐 애가 아플 때도 있고 네네. 미세먼지 높을 때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매일 1시간 이상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그나마 일주일에 한 3번 지켜준다. 정도는 할 수 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디지털 미디어 사용이에요. 분명하게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것이 이제는 많이 알려져서 알고 계신 분들도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만 2세에서 5세에는 1시간 미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많이 놓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거는 시간만 나와 있지 그래서 무엇을 하는지는 뭐 교육적인 것을 잘 골라서 봐라 뭐 이 정도로만 되어 있고 어떤 형식으로 이 아이에게 보여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침이 없죠. 없죠. 그 부분이 어려워요. 네네. 그래서 제가 제일 피했으면 하는 것은 뭐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밤늦게 보는 거. 밤늦게 네. 보는 거. 늦게 미디어를 디바이스를 쳐다보고 있는 것은 심지어 그게 이북이더라도 음. 수면을 미루는 음. 악영향이 있고 또 하나는 밥 먹을 때 네. 보는 것. 밥 먹을 때 보는 것은 많이 뜨끔하실 것 같아요. 내 식습관 형성에는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먹고 있는지를 인식하면서 먹어야 맞아요. 이 아이의 네네. 미래에 자기가 혼자서 잘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빼앗죠.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놀이에 관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컨텐츠에서 놀이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다룬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효과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네. 어떤 놀이를 그러면 어떻게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요? 뇌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저는 특정한 놀이가 가장 좋다라고 추천을 잘 드리지 않아요. 놀이부터는 정말로 사람마다 이제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몇 살이면 이 놀이를 해라. 그 다음엔 이 놀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정해진 대로 이것을 따라서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책에도 인용을 했어요. 아이들은 놀이가 무엇인지 원래 알고 있다. 부모와 학자들만 헷갈릴 뿐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원래부터 자기가 스스로 즐거움을 찾아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다만 어른들이 봤을 때 막 네네. 이렇게 놀아야 되나 저렇게 놀아야 되나 이건 놀인가 놀이가 아닌가를 헷갈려하죠. 헷갈려 할 아, 뿐이지 맞아요. 네. 아이들은 가만히 놔두어도 사실은 무엇이든지 하고 놀 수 있어요. 맞아요. 물이라도 묻혀서 맞아요. 놀더라고요. 손가락만 있으면 뭐 가위바위보 하고 뭐 이런 게임 하고 그 아이들이 다 놀 수 있는 능력이 원래부터 있는데 너무 어른들이 더 좋은 놀이를 얘한테 가르치려는 태도를 그런 게 있죠. 보여서 예. 이 능력이 오히려 발휘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 좀 아쉬워요. 아니면 놀이를 통해서 더 배웠으면 뭔가를 깨달았으면 그쵸. 그런 하는 것도 니즈가 있죠. 더 있는 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글자를 가르친다. 네.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재미있게 뭐 노래도 부르고 뭐 스티커도 붙이고 하면서 재미있게 한글을 배웠다. 좋다고 생각해요.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이 한글 놀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아이의 네. 시간을 많이 차지하면서 한글 놀이를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오늘 다 놀았어. 이걸로 우리 아이의 놀이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왜냐하면 그것은 아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세팅해 준 네, 거라서. 부모가 네. 가르쳐 준 거죠. 이것을 이렇게 해라. 이것을 네. 여기다가 붙여라. 가르치는 것을 따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놀이를 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놀이는 왜 하느냐? 심심하니까 하죠. 재미있으려고. 그러면 주변을 둘러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내 능력을 좀 가늠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합의를 이루는 놀이를 뭔가 생각해내서 하면 심심함을 해결해서 재미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꾸 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계속 가르쳐주는 것은 오히려 이 복잡한 놀이의 과정을 굉장히 단순화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첫째로는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의 일이라는 것을. 예. 그러니까 심심해하고 아이가 뭘 할지 모르겠다고 하면 조금 불안해하세요. 영유아기 소중한 뇌 발달의 네네. 기회인데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게 굉장히 불안할 때가 많아서 그래서 내가 자꾸 뭔가를 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심심하다고 해서 그렇게 큰일이 나지는 않고 일단 네네. 사람이. 그리고 그 기간을 조금 버텨서 내가 도저히 이대로는 못 있겠어 변화가 필요해라는 것을 아이가 느껴야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방울이라도 떨어뜨리면서 노는 것을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좀 긍정적인 태도로 기다리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심심해, 놀아줘, 뭐 할지 모르겠어 할 때 네가 정말로 생각할 수 있고 네가 오늘 무엇을 하고 놀지 내가 굉장히
기대된다 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혼자 노는 것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아마 공감하시는 부모님 많으실 텐데 무슨 일만 있으면 엄마 같이 놀자 내지는 혼자 있는 거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근본적으로는 너무 많이 놀아주는 것? 그 세상에서 들려오는 것이 많으니까 무슨 놀이, 무슨 놀이, 엄마가 이런 걸 해줬더니 아이의 언어 발달에 좋고 뭐에 좋고 다 해야 할 것 같으니까 부모님이 계속 놀이를 먼저 제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심심함을 혼자 뚫고 지나가 본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심심하면 무조건 엄마한테 놀아달라,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사실 그 경우보다 더 많은 것은 뭐냐면 엄마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가 그냥 원래는 혼자 놀 줄 아는 경우가 많아요. 혼자서 잘 못 논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께도 24시간을 잘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있어요. 다만, 혼자 노는 시간이. 네, 다만 내가 원할 때가 아니고 그것이. 예. 그러니까 내가 바쁠 때는 자꾸 나한테 놀아달라 이러고 짐 챙겨서 나갈라 그러면 갑자기 굉장히 그때는 혼자, 불 붙어서 막 기차가 막 씩씩폭폭 안 나간다 그러고, 그러면 이 아이는 기차 놀이를 혼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생활의 리듬과 아이가 혼자 노는 그 타이밍이 잘 안 맞는 경우, 혹은 내가 원하는 형태가 아닌 경우. 그럼 반대로 만약에 다른 친구와 상호작용, 다른 친구와 노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라면요? 아이라면? 요즘은 그게 어려운 친구가 정말 많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기회가 경험이고 경험이 발달이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능력이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한순간에 갑자기 탁 생긴다기보다는 여러 번 경험을 통해서 쌓아가는 거고, 경험을 하려면 기회가 있는 것이 첫 번째야. 그 기회에 얘가 잘 하냐 못하냐는 그 다음 문제고. 근데 요즘 아이들이 친구들이랑 어울려 노는 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어울려 놀아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래를 만나려면 뭐 유치원을 가면 된다, 아니면 뭐 태권도 학원 가면 거기 친구들이 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있긴 하죠. 가서 만나기는 하는데 어떤 규칙이나 어른의 지시가 없이 자기들끼리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같이 노는 방법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럼 기회를 주는 게 뭘까요? 그냥 그 시간을 네. 시간표 짜듯이 네. 넣어 놓는 거예요. 유치원이 끝나면 놀이터에 가서 1시간을 놀고 집에 들어온다. 요즘 근데 놀이터에 친구들이 없어요. 만들어야죠. 이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의 연대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문만 열고 나가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뭐 일부러 기회를 내가 만들어주지 않아도 됐는데 나 혼자서 친구를 막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 네. 그게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영유아기면 아이 혼자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부모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부모가 동네 부모님들 모아서. 근데 만약에 거. 아이가 그랬을 때 낯설어하고 거부감을 표현해도 그 기회를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거부감을 표현한다기보다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오래 필요하냐의 문제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약간 엄마 뒤에 숨어 있고 뭐 가서 너도 같이 해봐, 막 친구들 노는데 껴봐, 그래도 약간 주춤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은 이것이 내가 얼마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까지 그냥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친구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켜볼 만큼 지켜보다가 저거가 좀 재밌겠다, 혹은 여러 친구들 중에 이 친구가 좀 내가 가서 말을 걸어 봄직하다라는 판단이 아이들도 서요. 네. 아무리 어려도 그런 판단이 서고 용기를 내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그럴 때 너무 뒤에서 막 빨리 해봐라, 가서 안녕해, 몇 살인지 물어봐,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늘은 아직 같이 놀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 오늘은 형들 뭐 하나 구경하자, 그러면서 약간 거들어주는 정도. 많은 부모님들이 뇌 발달하면 두려움이 앞서는 것 같아요. 이 시기를 놓치면 어떡하지? 이 행동이 아이한테 좋은가 그른가? 이것 때문에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전전긍긍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작은 하나가 뇌를 한순간에 확 바꿔버린다기보다는 오래오래 쌓여서 이것이 바뀌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뭔가 살짝 내가 잘못한 것, 실수한 것, 내가 참지 못하고 아이한테 큰 소리 낸 것, 이것이 영구적으로 아이의 뇌를 또 바꾸는 것도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이 부족할 수 있고 내일은 또 저것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것이 하루하루 반복돼서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최선, 오늘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생각해요. 대단한 정보를 알아서 요거를 탁 해줬기 때문에 아이가 뇌가 대단하게 발달할 거야 라고, 근데 그거를 내가 못할까 봐 걱정하기보다는 내가 매일매일 공을 들여서 하고 있는 이것이 전부 다 아이의 뇌를 키우는 거라는 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김보경 박사님의 조언이 영유아 자녀를 둔 분들께 많은 조언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